자, 오늘은 3월입니다. 3월 중순인데 아파트에서 키우는 분재의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재 격언 중에 물주기 3년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주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물을 익히고 물을 주려면 한 3년 정도는 줘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물주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서 물 주는 것과 또한 아파트에서 물 주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재원 하시는 분이나 다른 전문가들 얘기,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분재의 물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주기는 계절에 따라 다른데 요즘 같은 봄철에는 보통 아파트에서는 한 3일에 한 번, 그 정도 보통 주면 됩니다. 또 이틀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문제는 날짜가 이렇게 간격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재의 왕도는 없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여기는 이제 남부지방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겨울철 베란다에서 물을 주는 간격은 길면 일주일인데 보통 일주일씩 간격으로 주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기다리면 안 되고요. 겉흙이 얼마나 말랐느냐, 요걸 보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겉흙을 관찰하기에 좋은 지금 우리 부분에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겉흙이 지금 대부분 다 말랐죠.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물주기는 어떤 흙에 심은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마사죠. 요 정도면 중립의 마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요 옆에 보면 이제 소립 마사도 보이죠. 소립의 마사. 우리 집에 중립의 마사가 많은 관계로 중립에 많이 심어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흙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겉흙이 물론 안에도 말랐다는 뜻은 아닌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건 약간 덜 말랐죠. 여기 이쪽에 보면 약간 수분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라는 게 보통 분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아파트에는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큰 유리가 있고 양쪽이나 한쪽에 이렇게 문이 있죠. 그래서 창문이 있고 그 창문에는 이렇게 방충망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이렇게 빛이 약하고 이쪽은 빛이 강하죠. 그래서 이쪽은 훨씬 빨리 마릅니다. 이쪽은 또 좀 늦게 마르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 중인 나무인데 작년에 물을 말려가지고, 재작년에 물을 말려가지고 이제 나무가 죽을 똥말똥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빛이 좀 약한 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중립 마사에 좀 분갈이를 했는데 보면 이제 금방금방 마릅니다. 이파리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빛이 덜 드는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앞 뒷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파트는 한쪽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보통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보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죠. 여기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보면 바짝 말라 있죠. 이쪽 중간으로 가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자, 바짝 말라 있죠.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물을 줘야 될 단계, 여기는 좀 덜 말라 있네요. 살짝 덜 말라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나무를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러기 귀찮죠. 이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라 있으면 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흠뻑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삽목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삽목상은 좀 약간 물기가 있죠, 지금. 삽목상은 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물뿌리개로 자주 뿌려주기 때문에, 공중 습도를 높이기에 자주 뿌려주기 때문에 물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재에 이렇게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사에는 이끼가 많이 안 끼는데 물을 열심히 주다 보면 이렇게 솔이끼 정도가 보통 끼는 경우가 남쪽에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보기 좋아라고 약간 이쪽 이끼를 떼서 여기 약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저기 이끼가 이제 붙어서 살죠. 보통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이끼를 좀 올려서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관상 완성목인 경우에 특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리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무가 생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습도가 지나칠 때는 우산이끼가 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수양매한데 보면 약간 이끼가 지금 끼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을 갖다 열심히 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끼는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산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백송 씨앗을 심어놓은 화분에 가면 저기 오면 이게 지금 소리끼에서 우산이끼로 바뀔 동말동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끼는 요런 게 약간 털이 이렇게 짧은 털이 나 있는 요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산이끼가 낀다는 것은 과습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을 줄 때 요 화분 같은 경우에 물을 안 주고 한번 걸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습도가 아직까지 계속 있어 보이죠. 그 이유는 이 화분에 지금 녹소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소토는 물을 함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외철죽이나 뭐 이런 거 심을 때 많이 쓰는데 지금 이 화분에 녹소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습한 상태. 그래서 뭐 이렇게 씨앗이 싹트기에는 뭐 아주 좋은데 나무는 이제 나무 수종에 따라서 살기가 좋은 나무도 있고 보통 적절하지 않은 나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우산이끼류로 이미 바뀌려고 하는 폼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무를 심은 땅에 이렇게 우산이끼가 당연히 물을 줄여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고 물을 잘 빨아들이면 보통 이런 우산이끼는 잘 끼지 않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물 주기는 계절에 따라서 보통 남부지방 베란다에서는 겨울에는 한 4월 간격, 봄에는 한 2, 3일 간격, 여름에는 매일 줘야 되고 뭐 심지어는 오전으로 줘도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 한 3, 4일 간격 뭐 이 정도로 보통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겉흙이 얼마나 말랐는가. 여기는 겉흙이 조금 덜 말란 부분도 보이죠. 보이죠? 이 부분은 말랐는데 이 부분은 덜 말랐죠. 그래서 겉흙이 얼마나 말랐는가를 보고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물을 줘도 됩니다. 여기는 막 바짝 말랐죠. 그래서 마사에 심은 경우는 웬만해서 습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마사는 워낙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굵은 마사는 더욱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습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열심히 팍팍 물을 주면 됩니다. 지금 물 준 지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바싹 말랐습니다. 요때 주면 되시겠어요. 물 주는 거는 물 뿌리개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스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 호스를 연결해서 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저는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귀찮았어. 그런데 이제 물 뿌리개로 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관찰할 시간이 많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화분에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화분이 있다면 당연히 분갈이를 해줘야 될 때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고, 물이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 당장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을 주면서 이 화분 밑에 흙의 상태를 좀 관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물 뿌리개로 주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쑥쑥 물이 빠져나오게 그렇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물을 한번 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물을 주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도에 연결된 홀스입니다. 헤드가 뭐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세차게 놓을 수도 있고, 물뿌리개처럼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미스트 형태로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물뿌리개처럼 이렇게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물이 새지 않게 엽수도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고 노간주 나무는 엽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엽수를 이렇게 충분히 위에서부터 엽수를 뿌리면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꽃을 달고 있거나 이럴 때는 엽수를 뿌리지 않는 것이 꽃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엽수를 뿌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런 매와 같이 응애에 취약한 나무들은 이렇게 특히 엽수를 좀 많이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를 너무 많이 열지 말고 이렇게 진짜 물 뿌리기에서 나가듯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너무 세면 이 흙이 이제 쓸려 나가기 때문에 너무 세면 흙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흠뻑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뻑 뿌려줘야 됩니다. 밑으로 쭉쭉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이렇게 흠뻑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본제의 물주기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